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영어 독해 31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때부터는 이제 좀 내용이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실력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도 조금 좀 까다롭고, 좀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용 파악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번부터는 조금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단어마다 그 본래 갖고 있는 뜻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구문 속에서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 그런 이제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가 돼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나와 있는 단어들 다 활용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돼야지 독해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자, 일단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문장도 짤막하니까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Reading is not simply. 독서는, 읽기는 단순하게 뭐뭐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 1번 볼까요? Knowledge acquisition. knowledge, 지식 습득이죠. acquire의 명사요. acquisition, 그쵸? 지식 습득. 2번, word recognition. recognize, 인식하다의 이제 명사형이니까 단어 인식이죠. 단어 인식, 그쵸? 단어 인식. 3번, imaginative play. 자, imagine 이제 상상하다에서 이제 온 그 형용사인데, 이 imaginative하고 imaginary가 있어요. 그래서 imaginative가 오게 되면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imaginary가 되면 이제 상상의, 뭐 가상의,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play, 연극. 그 다음에 subjective interpretation. subjective는 이제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interpretation은 이제 해석이고 주관적인 해석 이렇게 되는 거죠. interpretation이 이제 뭐 번역이라는 뜻도 있고요. 주관적인 번역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이미지 매핑. 이미지는 이미지죠, 그렇죠? 맵은 이제 지도자의 지도,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 지도 제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제작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독서는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다. 뭐 말이 되죠, 그렇죠? 자, reading is not simply word recognition. 독서는 단순히 단어 인식이 아니다. 3번, 독서는 단순히 상상력이 풍부한 연극이 아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일단은 좀 이상한 것 같죠, 말이, 그렇죠? 1번하고 2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되죠. 독서는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다. 말이 되죠, 그렇죠? 독서는 단순히 단어 인식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거기 있는 글자들이나 그림들을 이해하는 거죠. 보고, 그렇죠? 독서는 단순히 상상력이 풍부한 연극은 아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독서는 단순히 4번 주관적인 해석은 아니다. 뭐 이것도 말은 되고요, 그렇죠?
읽더라도 다 주관적으로 뜻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죠. 어떤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어떤 동일한 문장을 읽더라도 느낌이 조금씩 다를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어떤 한 문장을 딱 보고도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해석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독서는 단순히 이미지 매핑이 아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4번도 뭐 연결은 되는 말이죠, 그렇죠? 자, 일단 이제 3번이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조금 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1번, 2번, 4번, 5번에 비하면,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좀 감을 잡고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좀 내용이 조금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제 글 중에서 이런 이제 쉼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쉼표, 그렇죠? 이런 쉼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쉼표, 쉼표, 쉼표. 쉼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쉼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제가 이제 그 칠판에 적으면서도 쉼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적으면서도 조금 내용이 시들겠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냥 이런 명사들을 나열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죠.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문장 중간에 and 앞에 쉼표가 오거나 또 different, related 이런 말 앞에 이제 또 그 사이에 이제 쉼표가 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printing process is 하고 design picture 이렇게 요 사이에 또 쉼표가 오고 another kind 하고 또 쉼표가 오고 printed text 또 with 하고 보통 이제 동시동작 분사하고는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또 쉼표가 오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까 좀 이렇게 내용이 조금 까다롭겠다 하는 것을 좀 매끄럽진 않겠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 글 쓴 사람마다 그 자기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조금 복잡하게 막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략 쉽게 풀어가지고 간략하게 써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잡한 거는 단순하게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자꾸 복잡하게 쓰려다 보면은 복잡한 게 계속 더 복잡해져요. 근데 이 세상의 어떤 뭐 이치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복잡하게 쓰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글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쓴 글을 봐야 되고 그 방식대로 또 우리가 읽어보고 또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이런 또 새로운 형식으로 또 독해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제 독해력이 향상이 되는 건데 어쨌든 조금 이제 까다로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30번부터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그런 이제 지문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만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내용 전반적인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상 조금 이제 독해를 스무스하게 연결하는
그런 것들에 좀 맥을 끊는 거죠. 쉼표가 많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장은 직독직해를 해야 돼요. 직독직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지만은 직독직해를 해야만 독해력이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거를 자꾸 이제 우리말식으로 자꾸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말로 또 풀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은 이해가 됐으면은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Over the last decade, the attention given to how children learn to read has foregrounded the nature of textuality and of the different interrelated ways in which readers of all ages make texts mean. 자, 문장이 되게 길죠.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보통 이제 전치사가 나오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끊어주죠, 그렇죠? Over the last decade, 지난 10년에 걸쳐, 그렇죠? Over, 뭐뭐에 걸쳐, 10년에 걸쳐. 자, 그러니까 지난 10년에 걸쳐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가 나오겠죠. 현재 완료, 그렇죠?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가 이제 동사잖아요, 그렇죠? 얘가 동사니까 이 앞부분이 주어가 되겠죠, 주어. 그렇죠? 주어. 근데 그 주어도 자, 동사의 기본, 동사의 PP형이 왔어요. 그럼 동사에 PP형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생략되지 않고 나오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생략되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ing가 나오거나 pp가 나오면요, 앞에 있는 말을 수식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ng형이나 pp형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how children learn to read. how children. 아이들이 읽는 것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이 읽는 것을 배우는 방법. 방법에 주어졌던 관심. 그런 관심이, 자, foreground가 이제, fore가 이제 전면에 이런 뜻이거든요. 전면에 불러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화제가 됐다는 거죠. 화제가. 그렇죠? 대도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읽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읽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렇죠? 얘는 가라고 읽는다. 얘는 나라고 읽는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웠기 때문에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읽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 이제 읽는 것을 배우는 그 방식에 주어진 그 관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 것을 배울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The nature of textuality. 텍스트에서 이제 UAL을 붙이고 ITY 붙여갖고 textuality 해갖고 텍스트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이제 텍스트 글자라는 그 본질,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텍스트가 갖는 글자가 갖는 그 본질을 전면으로 불러내었고, 그렇죠.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텍스츄얼리티가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러냈고 그리고 자 and 이렇게 또 연결돼요. of가 또 나오죠. of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수식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textuality가 얘를 nature를 수식하고 또 the different interrelated ways 이게 또 nature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shif트가 붙은 거예요. 얘를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of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extuality가 한번 이렇게 수식하고 the different interrelated ways 이게 두 번째로서 nature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글자를 어떻게 이제 독서를 읽는 거를 어떻게 배우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textuality, 텍스트성의 본질 그리고 different는 이제 다른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양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고 interrelated 상호 관련 있는 방식, 상호 관련 있는 다양하고 상호 관련 있는 방식의 본질을 전면으로 불러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 which가 나오죠. in which.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이 직독직해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그렇죠? 즉 다양하고 상호 관련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독자들은 of all ages 모든 연령의 독자들은 자 make 사역동사 나왔죠? 텍스트가 의미하도록 만든다. 자, 그러니까 다양하고 상호 관련 있는 방식으로, 그렇죠? 다양하고 상호 관련 있는 방식으로 모든 연령의 독자들은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을 만든다. 그렇죠. 이게 뭐 영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어, 히라가나도 뭐 중국어도 그렇고 다 글자가 다르죠. 그렇죠? 다 글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양하죠. 그렇죠? 상호 관련 있는 뭐 음운 법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그렇죠? 방식으로 모든 연령의 독자들이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을 만든다. 자, 얘는 기억이야. 얘는 나야. 얘는 오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본질을 전면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직독직해를 해야지 문제가 빨리빨리 풀리게 됩니다. 자, 직독직해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난 10년에 걸쳐 관심사가 주어졌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읽기를 배우는지 그런 관심사가 전면으로 불러내었다. 뭘? 텍스트성의 본질을 불러내었고 그리고 다양하고 상호 관련 있는 방식들의 그 본질을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이것도 알아보게 되고 이것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텍스트성의 본질이 뭐냐? 또 다양하고 상호 관련 있는 방식이 또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다양하고 상호 관련 있는 방식들로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은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를 만들어낸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문장이 끝났고요. Reading now applies to a great number of representational forms that at any time in the
fact. 자, 읽는 것은 지금 적용된다. apply to. 뭐뭐에 적용된다. A great operator죠. operator. 그죠? 예, 맞아요. a great. 더 많은, 그죠? 훨씬 많은, 그죠? 더 많은 수의 표현적인 형식에 적용된다. 자, representation, 이게 이제 어떤 발표 그런 뜻도 되고요, 표현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표현의 형식에 적용된다. Then, greater, 비교급 다음에 대비되죠. At a time in the past,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그 읽는 것은 더 많은 수의 표현적인 형식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Pictures, 그림, Math, 지도, Clips, 이거 이제 화면이죠, 화면. 그렇죠? Design, Graphics, 그리고 Photographs, 사진들 are all regarded as text. 모두 간주된다. 뭐로? 텍스트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글자만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이라든지 지도들, 그리고 화면, 그 다음에 디자인 그래픽스, 사진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텍스트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이 더 많은 수의 표현적인 형식, 이게 이제 표현적인 형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글자 자체를 제외한 다 표현적인 형식들이죠. 그래서 더 많은 수의 표현적인 형식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책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림하고, 지도하고, 화면하고, 디자인 그래픽스. 이게 스크린 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동영상적인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포토그래프. 전자책 같은 거 보면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진들, 그렇죠? 픽처는 포토그래프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림. 포토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림, 이거는 사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더 다양한 더 많은 수의 표현적인 형식에 적용된다. 책이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읽는 것도 더 많은 표현적인 형식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책이 그렇게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책을 읽을 때도 그림도 봐야죠, 사진도 봐야죠, 지도도 봐야죠, 화면도 봐야죠, 그죠? 그래픽 디자인도 봐야 되죠,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s made possible in picture books by new printing processes, design features also predominate in other kinds, such as books of poetry and information text. 자, in addition to 하면 이제 뭐뭐 외에도 그런 얘기죠, 그렇죠? innovation은 이제 혁신이죠. 혁신 외에도, 자, PP형이 또 나왔잖아요. PP형이 나왔으니까 항상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로 보면 됩니다. made possible,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해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위치하고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innovation이니까 이제 was 대신에 were가 되겠죠, were,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made, pp가 왔으니까 만들어진 거죠. 가능해진 거. 가능해진 혁신 외에도, 자, 어떤 혁신인가요? In picture books, 그림책이겠죠? 그림책. 새로운 인쇄 공정, process, 그렇죠? 새로운 인쇄
공정에 의한 그림책. 그러니까 새로운 인쇄 공정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이 되겠죠. 그림책에서 가능해진 혁신 외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 그림이나 지도나 또 스크린, 그렇죠? 동영상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디자인 그래픽스나 뭐 포토그래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혁신이죠, 혁신, 그렇죠? 가능해진 혁신 외에도 디자인 피처스, 디자인적인 그 특징들은 또한 predominate in other kinds, 자, 다른 종류들 속에서 predominate 두드러진다, 그렇죠? 디자인적인 특징이 또한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이런 혁신도 있었지만은 디자인적인 특징들이 또한 두드러진다. 다른 종류들에서, 다른 종류들. 서치에서 한번 이제 포 example처럼 해석하라고 했죠. 예를 들면 books of poetry. poetry는 이제 시가죠, 시, 그렇죠? 그래서 books of poetry 하면 이제 시집이 되는 거죠. 시집과 information text, 정보 텍스트, 그렇죠? 정보 텍스트와 같은 그런 다른 종류들에서도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시집이나 information text,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어떤 디자인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시집하면은 그림 하나 딱 그려져 있고 아니면 그림도 없고 그냥 글자만 나열돼 있었던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리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텍스트도 그림 하나 없고 그냥 설명서만 돼 있어요, 설명서만. 그러면은 읽기는 읽더라도 그거를 잘 그림하고 매치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독이 나올 수 있고, 오독이, 그렇죠?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그림도 그려주고 또 지도도 그려주고 사진도 갖다가 첨부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적인 특징이 predominate, 주를 이룬다, 그렇죠? Thus, reading becomes a more complicated kind of interpretation than it was when children's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printed text, with sketches or pictures as an adjunct. Thus, 따라서 reading, 독서는 more complicated, 더 복잡한 종류의 kind of, 종류의 interpretation, 해석이 되었다, 해석이 된다. 그렇죠? 좀 더 복잡해진 거죠. 단순히 글자만 읽었을 때보다도 뭐 이런 그림이라든지 지도, 스크린, 화면, 디자인 그래픽스, 그렇죠? 그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더 복잡해진 종류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then 뭐뭐보다, 자 비교급 다음에 then, 그렇죠? 뭐뭐보다. 자 그리고 나서 in word로 그냥 끝나요. 또 여기에 이제 좀 생략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it was complicated. It was complicated. 복잡했다. 복잡했던 것보다. 그렇죠? 어쩔 때. When children's attention, 아이들의 관심사가, 아이들의 관심이 was focused on, 자, focus on이죠.
뭐뭐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The printed text. 프린트된 텍스트, 글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복잡했던 것보다. 자, 그러니까 글자만 나오고,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글자만 나왔던 것도 글자를 잘 모르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with가 나오면서 with sketches or features as an agent. 자, 스케치하고 pictures, 그림, 그렇죠? picture. 이 그림이 agent는 이제 부속물이에요, 부착물. 그러니까 주된 게 아니라 그냥 글자를 조금 보충해주는 그런 이제 느낌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자가 주고 그림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스케치나 그 픽처 그림이 부속물로서 있는 그런 이제 프린트된 텍스트 책에 집중했을 때 복잡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해석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가 주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그림이 살짝 들어간 거 그런 텍스트보다 요 그림이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화면, 디자인 그래픽스 그렇죠? 포토그래프, 사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그림이 그런 이제 텍스트가 더 복잡한 거죠. 그것까지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단순히 이제 글자만 읽었을 때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그림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오히려 그걸 보면서 해석하는 게 더 편안하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글자 자체보다. 거기서 이제 어떤 숨은 그런 이제 그 그래프를 보고 뭔가 숨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숨은 진실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글자만 읽으면 단순하게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을 딱 보면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림이 멋져 보이지만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림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도표를 보더라도 해석하는 방식이 또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더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Children now learn from a picture book that words and illustrations complement and enhance each other. 아이들은 now 지금 배운다. 뭐뭐로부터? 그림책으로부터. 자, 근데 그 그림책은 뭡니까? Words, 단어와 and illustrations, 사파가 complement, 보완하고, each other니까 서로 보완하고, enhance, 서로 높여주는 거죠. 효과를. 그렇죠? 높여주는 그림책으로부터 배운다. 자, reading. 독서는 단순히 뭐뭐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독서죠, 독서. 그렇죠? 어떻게 읽는 거를 배우는지, 그렇죠? 그리고 읽는 것은 더 많은 어떤 그 표현상의 형식에 적용되고, 그렇죠? 어떤 혁신, 그림책에서 만들어진 혁신 외에도 디자인적인 특징,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이제 글자만 있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뭐 사진이나 지도나, 그렇죠? 뭐 스크린이나
디자인, 그래픽스나 그쵸? 포토그래프 사진이나 이런 것들 어떤 디자인적인 것들이 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서는 지식 습득 이거하고 지금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읽는다는 것이 어떤 글자를 읽는 게 글자를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특징들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word recognition 단어 인식 그렇죠? 독서는 단순히 단어 인식이 아니다.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 이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진들, 그림들 이런 것들 그 어떤 디자인적인 그런 내용들을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이제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이제 답에 좀 더 가깝죠. 그렇죠? 4번 주관적인 해석 아니죠?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독서는 그렇죠? 읽는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한 건 뭐냐면은 디자인적인 것을 이 사람은 많이 강조한 거예요. 읽는 거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글자만 주로 글자만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글자보다도 어떤 디자인적인 거 그런 거 많이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워드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워드하고 디자인, 그죠? 그다음에 이미지 매핑 이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이제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상식의 기초에서 풀기는 푸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을 보고 풀면은 이 내용에서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글을 썼느냐 그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지금 쭉 읽어보면은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 자체보다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키포인트죠, 그렇죠? 스케치 나오고 픽처 여기 나왔는데 단지 구성물이에요, 구성물. 그러니까 글자가 주가 된다는 거죠. 그 글자가 주가 되는 그런 거보다 얘가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리딩. 지금 리딩, 즉 이전 디자인적인 것들이 가미돼.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이 글자냐, 워드, 그렇죠? 워드. 글자냐, 디자인이냐. 딱 그거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이제 답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이제 더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Even in the easiest text, 심지어 가장 쉬운 텍스트, 텍스트 교과서로 보면 되겠죠. 교과서에서조차 one sentence, 문장이 says, 말하는 것. 여기서는 이제 얘를 따옴표를 이렇게 붙였는데 조금 이제 강조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어쨌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면서 이 what을 수식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문장이 말하는 것은 is often 종종 not what it means. 문장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종종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쉬운 책이라도 그 문장 속에서 말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함축된 의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은유법이라든지 직유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문법 있죠? 동물을 사람에 빗대가지고
뭐 이소봉화라든지 그런 책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어떤 그 특성을 그 동물의 이제 특성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종종 의미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뭐 늑대가 교활하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갖고 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다른 한편에서는 충직한 동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책에 흐르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해석을 해야지 제대로 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종종 아닐 때도 있다. 뭐 반옥 같은 게 그렇죠. 늦게 온 학생한테 아이고 참 일찍 왔다. 일찍 왔어. 그게 진짜 일찍 온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단순히 단어를 인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해석이. 그래서 단순하게 단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말하는 거하고 의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디자인적인 거 또 단어하고 있는 어떤 비교를 했지만은 이 전반적인 내용상 흐름은 뭡니까? 읽는 게 복잡한 과정이다. 단순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저자가 말하는 말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답이 2번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어쨌든 조금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항상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요. 한 문제당 2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2분 안에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라는 거는요. 시험 문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분석에 들어가고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요. 그때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어쩔 때는 한 문장 읽으면서 2시간이 갈 수도 있고 3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읽기는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공부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왜 이렇게 풀었을까? 왜 여기서부터 시작했을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은 할수록 실력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어 공부라든지 수학 공부에서 고민은요, 정말 자신의 머리를 더 좋게 만들고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대신 시간에 쫓기면서 하면 안 돼요. 이 공부라는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거는요, 하루건 이틀이건 아니면 한 달이건 그 문제를 꼭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풀릴 때까지. 근데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의 그런 문제들은요, 한 달까지 갈 정도의 그런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실력이 좋아진다는 거, 그런 거 좀 잘 체크해 두시고 동영상 강의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곱씹으면서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공부란 거는 우리 이제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공자 선생님도 독서 100편 의자해리라. 책을 100번이나 읽으면 요새 이제 100번이나 꼭 100번을 의미하는 게 그 정도로 많이 읽으면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하고 읽고
해석하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뜻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의 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간에 적용을 받으면 안 되죠. 2분 안에 해결해야 된다. 10분 안에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어떤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요, 시간의 개념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탄탄해져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국 수석이 서울에서보다도 지방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네들끼리 고만고만한 실력에서 경쟁을 하니까 계속 시간에 쫓기면서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어떤 구조적인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방에 있으면은 이 잘하는 아이하고 중상 되는 아이들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해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경쟁에 치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국 수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방에서는 많이 나오는 경우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보면요, 깊이 있게 해야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시간에 쫓기면서 이번에 중간고사 내가 몇 등을 해야 된다. 그거 끝나고 나서 이번에 기말고사 내가 몇 등을 해야 된다. 자꾸 이런 데에 막 이렇게 쫓기듯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런 이제 한 문장 갖고 막 2시간, 3시간씩 씨름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부라는 거는요, 내가 어려운 문장들, 또 어려운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많이 투여한다고 해서 단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사색함으로써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같은 수준의 문장들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이제 공부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고를 깊이 있게 해야 된다. 시간에 쫓기면서 하면 안 된다. 고민을 하다 보면 꿈에서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시간에 쫓기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다양하게 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달달달 외우는 게 저는 더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기본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거에서 또 다른 데서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것, 몰랐던 것들, 또 새로운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기본서에다가 메모를 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권화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은 다양하게 많이, 학교 교육 과정상 다양한 책들을 많이 보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요, 기본서를 각 과목마다 하나씩 꼭 선정을 해두세요. 그거는 고1 때부터 고2, 고3 계속 갖고 다니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에서 봤던 내용들 중에 우리 기본서에 없는 게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메모 형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아니면은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일단 이제 페이지 같은 걸 적어놓는 거죠. 어떤 책에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달달달 외우는 게 더 좋다. 책 한 권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러면은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효율적이 된다. 그게 이제 하나의 또 공부하는 노하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Over the last decade, the attention given to how children learn to read has foregrounded the nature of textuality and of the different interrelated ways in which readers of all ages make text mean. Reading now applies to a greater number of representational forms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Pictures, maps, screens, design graphics, and photographs are all regarded as text.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s made possible in picture books by new printing processes, design features also predominate in other kinds, such as books of poetry and information text. Thus, reading becomes a more complicated kind of interpretation than it was when children's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printed text with sketches or pictures as adjunct. Children now learn from a picture book that words and illustrations complement and enhance each other. Reading is not simply word recognition. Even in the easiest text, what the sentence says is often not what it means. 1. Knowledge acquisition. 2. Word recognition. 3. Imaginative play. 4. Subjective interpretation. 5. Image mapping.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읽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반복해서 보시면서 깊이 있게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내일은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